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고 오셨나요? 이 시간은 월요일 아침 시간인데요. 밖에 보니까 너무나도 햇빛이 좀 따사롭게 비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날씨에 상쾌한 기분으로 촬영하는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새만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왜 토지 투자를 해야 되는가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토지 투자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선뜻 결정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혹시나 나중에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세금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돈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토지 투자는 머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시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투자를 해서 내가 돈나무를 심었을 때 향후 미래에 3년, 5년 또는 10년이든 여러분들이 투자 계획에 따라서 투자 수익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 때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장난이 아닙니다. 각 세계적으로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금이 화폐가 너무나도 많이 풀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요즘에 그 탄소제로 2050 정책에 따라서 그린플레이션까지 가세하면서 더욱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가장 적당한 게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토지만한 상품이 없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요, 대한민국 토지는 사실은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죠. 그리고 개발 가능한 토지의 면적은 또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 321억 평 중에서 한 70% 정도는 산지로 남아 있고요. 또 나머지는 농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개발 가능한 도시지역 내에 있는 땅과 그 비도시역 중에서 계획관리적 땅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희소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에다가 경제 성장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각 지자체별로 부동산 개발은 꾸준하게 이루어진 것을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꾸준한 수요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토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제한된 어떤 토지 공급량에 비해서 꾸준한 토지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가 상승 요인은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전자화폐에 대한 얘기를 최근에 얘기한 적도 있긴 합니다만, 전자화폐도 또한 마찬가지로 희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발행된 물량 자체가 딱 재현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시대 통해서 지금 메타버스 세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전자화폐를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세상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가상화폐 시장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희소성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과 똑같다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비트코인과 그리고 땅과 그리고 금하고는 자산 시장에 있어서 위험도를 회피할 수 있는, 해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더욱더 이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올해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율이 한 4% 정도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2% 이상 못 올리게끔 관여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경제 리스크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치할 수 있는 수단, 토지 중에서 개발지만한 물건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는요, 여러분들 제한된 면적, 토지 공급량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개발지라고 하는 특수성은 뭐냐면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그 주변이 개발됨으로 해서 땅을 활용성이 점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수요로 작동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땅값을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여러분들한테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개발 가능한 땅들 중에서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땅들에다가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산 증식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사실은 새만금을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큰 숲을 한번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멀리 내려다보고 향후 5년, 10년, 20년, 30년을 좀 내려다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안목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글쎄요, 새만금만한 투자처가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자신감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만금은요, 대한민국의 대동맥이고 경제 성장에 가장
핵심 지역으로 떠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더욱이 중요한 거는 요즘 최근 들어서 탄소 제로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는 에너지 전환 정책, 예전에 썼던 어떻습니까? 제조업 분야에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탈석탄화, 탈원전화, 그리고 어떻습니까? 새롭게 등장하는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산업화가 지금 현재 패러다임이 다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새만금만한 지역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만금 하면 지역적으로 군산과 김제, 부안이 연접 지역으로서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군산 그리고 김제, 부안 중에서 부안을 가장 집중적으로 물건을 소개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요, 군단이 있는 땅인데다가 향후 새만금이 개발됐을 때 미래 가치가 훨씬 더 뛰어날 수가 있다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새만금과 연접 지역에서 군산은 시고 김제도 시고 부안은 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로서는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국면은 맞죠. 그런데 새만금이 들어오게 되면 똑같은 영향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저평가된 부안이 앞으로 향후 새만금이 개발됨으로 해서 가장 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부안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군산과 김제도 연접지역으로서 개발 가능한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지역인 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군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2009년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땅값 상승률이 최고였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새만금 방조제 사업이 이제 시작된 게 군산 지역부터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고군산 군도를 거쳐서 2010년도에 드디어 부안까지 방조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즈음까지 해서 군산 경기는 너무나도 좋았고 그로 인해서 땅값 상승률이 최고였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지금 새만금 경기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거에 반해서 역행하고 있었던 지역이 군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 10년 동안 군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현대중공업과 대기업인 GM 자동차, 이 산업들이 퇴출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무너지게 되었고 인구가 감소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땅값이 가격을 조정을 받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됐던 게 근 10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0년 동안 조정기를 거치고 최근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체인지가 되면서 예전에 어떻습니까? 조선소라든지 또는 현대 자동차 그런 산업에서 이제 향후에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또는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이런 쪽 관련 또는 수소 관련된 이런 산업들이 체인지가 되면서 다시 경기가 살아날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산 경기 또한 마찬가지로 좋아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군산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부안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0년 동안의 조정기를 거치고 긴 터널을 지나서 이제는 새롭게 빛을 받아들이는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 군산,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갈 수 있는 곳 김제와 부안. 결국에는 새만금 관련해서 이 세 지역은 여러분들이 항상 눈여겨볼 지역이면은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들 새만금 군산시 경제위기 속에서도 빛난 투자유치 성과 다음 차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군산이 최근 들어서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고 국가산업단지가 재정비가 되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의 형태를 보게 되니까 앞으로 미래 산업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산업군들이 현재 유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군산시는 대기업의 연이은 이탈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화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서 우수 중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신성장 동력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유망 기업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14개의 기업 한 9,426억 원의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이제는 투자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주식회사 첨보 BLS 5,125억 원, 주식회사 유니테스트가 1,213억 원, 그리고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요. 주식회사 CRCM, 주식회사 뉴인텍, 주식회사 평강 BIM, 주식회사 DL,
EP캠텍 등 자동차 관련된 산업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소부장 관련 산업 관련 분야들이 투자 유치가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투자 기업인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에디슨 모터스, 그다음 이시스, 다스코, 소레코, 주황산업 등이 공장을 준공했으며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해원 MS, JI테크, EP캠텍 등 공장을 준공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군산은 계속해서 신규 기업도 유치가 되고 있고 기존에 유치했던 기업들이 현재 준공이 떨어지면서 경기가 다시 되살아날 기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파트 분양 시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군산시 인구가 28만에서 점점점 하락해서 27만 5천, 그리고 인구가 점점점 하락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아파트 청약 시장이 너무나도 좋다.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파트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입주할 것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투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연히 군산의 인구가 리턴해서 다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청약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만금이 개발하면 할수록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할 때 군산 또한 마찬가지로 새만금 배후 지역으로 향후 한 15만 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간선 산업혁신과장은 군산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미래차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등 산업구조 개편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군산의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조선소와 예전에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 산업에서 최근에는 미래차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으로 채워나가고 있으면서 반등할 수 있는 기미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새만금 관련 지역, 그동안 홀대 받았던 군산 지역도 다시 한번 재도약하기 위해서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라고 했을 때 새만금 관련해서 군산과 김제와 부안은 이제는 앞으로 나란히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 대한 미래가치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방이 점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5차 국토 종합개발계획 안에서도 보게 되면은 최근에 뭐 지역 유줄이다,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 살아남을 길은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 메가시티를 구성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각 충청권에서는 지금 현재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아산, 그리고 천안, 그리고 청주, 대전까지 엮어서 초 메가시티를 구성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부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부산을 중심으로 창원, 마산, 그리고 거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초 메가시티를 구성을 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있는데 전라남도 또한 마찬가지로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전라북도 여태까지 가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외됐던 지역인 이 전라북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런 메가시티의 구성 차원에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전주와 그리고 군산, 김제, 부안, 익산을 중심으로 해서 초 메가시티를 구성을 준비를 하고 있다, 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은 아무래도 새만금하고 연접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군산과 김제, 부안은 대한민국의 경제 대동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지역 중에서 또 향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만금 특별자치시 이렇게 메가시티를 구성을 하는 가운데 광역시로서의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 지금 군산도 다시 재도약하기 위해서 꿈틀거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부안 같은 경우는 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도 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엄청나게 주변 SOC 인프라가 계속해서 구축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는 점점점 이 잼버리 대회가 이제는 마치고
쓸 그 용지의 부지에는 관광 레저 용지로 개발을 할 텐데 더욱더 가속화가 됨으로 해서 꾸준하게 기업들까지 유치가 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산업들이 유치가 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관광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향후에 2023년도 잼버리 대회 앞두고 새만금 부안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새만금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2030년도까지 향후 10년도까지 거의 한 78%의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대 심리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새만금에 투자하는 시점에서는 지금이 가장 최적기가 아닌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030년도까지가 기대치가 가장 극대화될 수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오른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새만금에 대한 개발 큰 그림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도 무릎 단계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항상 지금 고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가지고 계신데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 투자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정책을 폈냐면 주택에 대한 어떤 정책, 주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도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라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 아파트 가격보다도 2배 이상 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느끼기에 비싼 것처럼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동산은 항상 그때가 가장 저렴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신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투자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새만금 같은 경우는 큰 그림을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최고 투자의 시기다. 향후 10년 동안은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원앤원 TV는요 새만금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금대와 여러분들의 필요성에 맞춰서 어떤 물건을 여러분들을 제가 권유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전에 저희 회사에 투자하신 분들 많은 투자 수익을 이제 보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산을 늘려갈 수 있으면 틀림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